네,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하고 또 지내다 보면 오후 시간에 시간 내셔서 OT 참석하시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석률을 조금 높이고자 오늘은 줌으로 진행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녹화를 하게 될 거예요. 저희 오늘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또 한번 또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녹화가 같이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마우스가 두 개니까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네. 자, 어, 잠시만. 다음에 진행 순서에 맞춰서 제가 오늘 진행을 할 거고요. 약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졸린 시간이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고요. 질문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진행 중에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제가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 순서는 이렇게 5가지로 조금 나눠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 어린이집 와보신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하늘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린이집이 계룡시의 국공립 1호 어린이집입니다. 2008년에 개원을 했고요. 저는 개원 초기 담임 교사로 취직을 하였다가 중간에 아기 낳고 결혼하고 네, 지금 원장한 지 한 10년 정도 됐어요. 이제 11년 차가 됐습니다. 현재 위치로는 저희가 20년 9월에 이전 설치를 했고요. 개원부터 지금까지 건양대학교 법인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 이게 뭔가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계룡시청에서 어린이집을 짓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 인력에게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건양대학교에 있는 아동보육학과에서 맡아서 전문적인 지식과 이런 인력과 이런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위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 잘 안 들리세요? 너무 작나요? 소리가 잘 들리세요? 소리를 민경이 어머니 좀 키워보시면 어떨지 잘 들리나요? 네,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해볼게요. 네. 저 원장을 포함해서 교직원이 22명, 그리고 80명의 아이들이 이제 생활을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건물이 굉장히 커요. 330평이에요, 저희가. 네. 저희 원은 장애통합하고 야간연장 보육하고 또 열린 어린이집도 하고 있고 평가제 A등급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만큼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니까요. 앞으로도 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고 슬기로운 어린이라는 원훈 아래에서 저희가 의미 있는 놀이와 경험, 삶의 교육과 가족하고 함께 소통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관계 교육,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힘을 기르는 통합 교육, 스스로 놀이 문화를 만들고 생활 속 문화를 만드는 문화 교육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관계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열린 어린이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2016년도인가요? 그때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어린이집을 진행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각 시군구에서 추천할 수 있는 어린이집들이 한 곳씩 서류를 제출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왔고 그때 충남권에서 두 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한 곳이 저희랍니다. 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열린 어린이집이라는 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타 어린이집들은 큰 행사,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어떤 금전적인 것을 많이 지원되는 그런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하면서 이 열린 어린이집이라는 그 원래의 취지가 조금 퇴색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오셨던 분들이 저희 원에 오시면 여기 열린 어린이집이라면서 보건복지부 장강산도 받았다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부모 참여하는 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모님들이 맞벌이 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 뭐 가정에서 돌봄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에 육아휴직이나 이런 분들 많지만 맞벌이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가정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행사로 진행을 한 부분을 가정에서 함께 경험해보고 엄마 아빠랑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 것들도 열린 어린이집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열린 어린이집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관계교육이라는 모토 아래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25년도 방구성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만이라는 나이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만 0세라고 말하는 친구들 24년생이 2세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조금 잘 봐주시고 앞으로 이 연령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리거나 할 때 사용할 거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너무 헷갈려 하셔가지고 제가 몇 년생인가요를 많이 물어봤었어요. 올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뭐 2학급에 한 교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한 교실에 선생님이 2명, 투담임 교사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저희 원에 이제 방문을 하시잖아요. 오시면 저희가 폐 앞에다가 이렇게 반 표시를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정원을 원래 처음에 예정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실제 뭐 출산율이 저조한 부분들도 있고, 출생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계룡시의 군가족이라는 특이성 때문에 재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발령이 나시거나 아니면 집이 나중에 발표가 나서 한 5월, 6월에 아이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대기를 하고 있는 연령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반 구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빗솔반, 한솔반이, 나라에서 말하는 교사대 아동 비율은 1대 15인데, 저희가 1대 13을 해놨거든요. 그랬는데, 부득이하게 이 연령대에 공석이 됐고, 뭐, 쌍둥이가 들어온다. 그럼 1대 14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대한 지금 안내드린 정원대로 하겠지만, 혹여나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부모님들께 안내를 드리고 그 변동된 상황들을 같이 공유를 할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별솔방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지금 임신 중이세요.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출산 휴가를 들어가게 될 때쯤에 혹여나 다른 반에서 공석이 생겨서 정원보다 미달되는 경우가 되면 그 교실이 원래 2개의 반이 이용할 수 있는 교실이거든요. 크기가 커요. 다른 반보다. 그래서 그 반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급수가 하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투단임 반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해당 반 연령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어머님들한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이런 점들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아이 반 이름 확실히 알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린이집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문이 잠겨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폐쇄적이에요? 라고 하시는데 폐쇄적인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순식간인 거 아시죠? 내가 혹시 모를 아이들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외부에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문을 닫아놓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 호출하실 때 사용하는 번호들을 저희가 알림을 이렇게 붙여놓을 건데, 그때 사용하는 반 이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막 이상하게 적으실 때가 있는데 잘 기억을 해주시고 예, 여담이지만 뭐 그렇습니다. 자, 반. 이게 제일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제 저희 원을 다니고 있는 재원생 부모님들도 궁금하셨을 거고 도대체 이게 누군가 하실 텐데 제가 이거를 아까 녹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예전에 선생님들 사진도 다 올렸었어요. 근데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별땡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내일 보시는 걸로 내일 예쁘게 하고 온대요. 오늘은 조금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예쁘게 하고 오면 네,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장 박선하고요. 저 원감 김혜경 선생님하고 9명의 담임교사가 같이 25년도를 꾸려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4년생은 은솔반 강은혜 선생님, 새솔반은 한풀은 이지혜 선생님, 예솔, 해솔, 별솔반은 각각 김서희, 김혜린, 손은미 선생님이 맡아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아반으로 넘어가서 빗솔반은 강민영 선생님, 한솔반은 권오기 선생님, 우솔반은 박진솔 선생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 외에도 저희 원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영화 보조도 해주시고, 영화 연장반을 해주실 선생님이신데, 올해는 좀 바뀌거든요, 저희가. 주진경 선생님. 바뀐다는 게, 원래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유아를 하셨던 선생님이 영아로 가고 뭐 이렇게 조금 예,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 연장으로 또 함께 하시는 손은경 선생님 계시고요. 장애 보조 및 유아 연장 이현주 선생님, 차량 교사 및 야간 연장 김희영 선생님, 상시 대체 교사 김영원 선생님, 장애 보조 함현숙 선생님, 전미화 박종분 조리사님, 이건구 기사님, 허현숙 도우미 선생님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네. 저희 식구들 굉장히 많죠? 네. 든든해요, 굉장히. 그래서 이 선생님들 이름 다 외우기 어려워요 하시는데요. 어, 저희는 다 압니다. 누구신지. 그래서 같이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함께 내일 또 만나실 텐데, 그때 만났을 때 우리 아이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하시고, 또 선생님의 궁금한 부분, 선생님이 어떻게 반을 이끌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운영 시간, 운영 일정 말씀드릴게요. 저희 원의 운영 시간은 7시 30분부터 9시 30분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아이가 일찍 오는 부분은, 미리 저희가 운영조사서라는 걸 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기입해 놓으시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참고를 할 거고, 그 외에 갑자기 내가 일이 생겨서 오늘은 부득이 뭐 차량으로 오든 아닌데 일찍 올 거예요. 라고 하시면 알림장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참고를 하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10명의 아이들이 안 오던 아이들이 온다 그러면 교사 수를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시간대 7시 반에서 8시 반은 선생님이 한 분이세요. 당직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외의 인원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그런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는 알림장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어, 이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보육은 8시 반에서 4시예요. 원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기본보육은 9시에서 4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8시 반에서 4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차량이 저희가 여기서 8시 20분에 출발을 해서 아이들을 30분 조금 넘어서부터 태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원할 때는 3시 반에 출발을 해서 그 이후부터 내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30분 정도는 귀가 지도를 하는데 기본 보육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보육 사업 그 책자에 나와 있는 안내문대로 기본 보육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본 보육 4시까지 다 하고 우리 아이를 만나야 한다. 일이 있어서 그 시간대가 돼야지 픽업이 가능하다 하시면 원으로 데리러 오셔야 해요. 네, 차량에 관한 부분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연장 보육은 4시부터 7시 반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이제 어머님들이 연장보육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연장보육은 새로운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너무 많은 인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정말 부득이할 때는 저희가 최대한 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함께 해서 연장보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것이 너무 작게 자주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좀 조정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 4시부터 기본보육 이후에 연장보육을 이용해야 한다 하실 때는 내일 저희가 안내 드리는 서류에 연장보육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봐 미리 신청해요 하는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교사를 막 무한대로 뽑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운영상에도 그렇고 또 배치도 그렇고 나라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연장보육에 관한 부분들을 신청서를 내일 제출을 해주시고 이 부분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라면 후에 저와 상담을 해주시거나 선생님하고 상의를 미리 해주시면 저희가 연장보육을 뭐 간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보육이 신청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유아반이 원래 선생님 한 분당 20명까지 볼 수가 있는데, 막 25명 막 이런 거예요. 그럴 때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맞벌이 우선순위냐, 뭐, 또 다자녀 우선순위냐, 입소할 때 있는 우선순위 있죠?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추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제가 이제까지 한 3, 4년 이 연장 보육을 했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조율을 저희랑 하세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연장 보육이 너무 많을 때에는 그런 기준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야간 보육과 저녁 식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야간 보육은 7시 반 이후에까지 남는 친구들이 저희가 보육통합 시스템이라는 곳에 그 뭐죠? 인증번호도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등록을 해야 돼요. 별도로. 이건 완전히. 그래서
뭐 연장보육도 등록을 하지만 야간 연장은 조금 더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5명까지만 가능해요. 선생님 한 분당. 영화가 뭐 만약에 영세 아이가 들어가면 그런 일은 잘 없는데 영세 아이가 들어가면 3명까지밖에 못 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청을 하실 분들은 내일 선생님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고요.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이용할 것 같다. 이런 경우들은 원장하고 그때쯤에 다시 한번 상의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야간 보육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저녁 식사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야간 보육을 하다 보니까 야간 보육하는 친구들한테 저녁을 제공을 해요. 솔직히 아침에 부랴부랴 나오느라고 식사 시간 다운 시간 보내기 어려우시잖아요. 점심도 어린이집에서 먹어요. 근데 저녁도 어린이집에서 먹으면 우리 아이 조금 좀 안 된 마음이긴 하지만 이왕이면 먹고 왔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는 최소 6시 반 이후까지 남는 아이들에게만 제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두었습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것도 곤란하고요, 사실. 그런데 필요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뭐 4, 5일을 아이가 6시 반, 7시에 간다. 그런데 우리 아이 7시 반 이후에 남는 거 아니니까 저녁 안 줘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쵸? 아이들 배고플 텐데.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가 인원수를 감안을 해서 부모님하고 상의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녁 식사가 필요하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조금 늦게 가는 상황이다 하면 내일 담임 선생님께 얘기를 해주시고 만약에 오늘은 참여를 하는데 내일은 참여를 못해서 담임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실 때는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미참여하신 분들 전화를 드릴 거예요. 내일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은 그럼 전화 통화상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일과 시간을 제가 표로 간단히 나열해 두었는데요. 제가 앞에서 차량 출발 시간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해서 줄여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 표는 평균적인 거를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반별로, 연령별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기 반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이 조금 더 빠르고 낮잠 시간이 조금 더 길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원이 특징이 많이 재우지 않아요, 낮잠을. 필요한 만큼.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4살 정도 되면 아주 길게 자는 날이 1시간 반. 근데 그게 낮잠 이불 깔고 자고 재우고 일어나서 이불 개고 이 시간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하거든요. 요즘에 아이들이 조금 커가면서 낮잠 시간도 사실 많이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께서 이제 또 일찍 재우고 또 일찍 일어나고 이런 습관들을 길러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리듬 생활이 조금 많이 변화가 있어서 아이들의 평균적인 그 생활 리듬을 보고 저희가 조금 일과표를 반별로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5살 친구들이 낮잠을 자냐 안 자냐 이 부분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저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사실 법적으로 저희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건 뭐 평가제라든지 이런 기준표에서는 낮잠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만 제공을 하고 하지 않아도 된다. 반드시 뭐 5살까지 재워야 된다. 이런 거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고민을 한 게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게 없어지기 전까지도 상반기는 아이들을 재우고 하반기는 재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쯤 되면 아이들이 좀 낮잠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점차 갈수록 4살 친구들도 낮잠을 잘 안 자요. 그래서 낮잠 스트레스 때문에 어린이집을 거부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래서 올해는 선생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갑자기 싹 없애기는 애기들이 또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또 가는 차 안에서 잠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저녁 시간이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1, 2개월은 낮잠 시간을 1시간 정도만 진행을 하다가 아이들이 조금 이제 조금 컸다, 낮잠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 하면 요거를 일과표를 바꿔서 낮잠 없이 정적인 놀이나 이렇게 좀 조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낮잠을 좀 자야지 컨디션이 좋다 하는 친구들을 저희가 한쪽에서 조금 모아서 재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되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담임 선생님하고 또 이야기를 하시면 담임 선생님하고 저하고 또 상의해서 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 어린이집은 놀이 중심, 경험 중심이에요. 흔히 말해서 열심히 노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뭐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 유아반인데 유치원 아이들하고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유치원에서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킨다?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볼 만하세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게 돼 있어요. 요즘에 흔히 키즈 카페인데 막 아이들이 가서 미술놀이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선생님이 간단한 수업도 해주고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셨죠. 이런 게 왜 많이 생기겠어요? 이런 걸로 아이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게 놀이 중심이고 경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은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을 하고 배우는 것들을 천천히 쌓아가는 어린이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년 만에 우리 아이가 뭐를 많이 배워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들은 사실 아이들에게는 기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천천히 자기 속도에 맞춰서 세상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그리고 그것에 얼마나 반응을 잘 해주느냐, 우리 아이를 얼마나 많이 안아주고, 눈 맞춤해주고, 이야기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우리 아이들은, 흔히 저희가 주간보육계획안, 월간계획안 이런 거 받으시죠? 지금 현재 다른 원을 다니시면.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고, 한 달을 보낸 다음에 놀이 이야기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올려드려요, 키즈노트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놀았구나. 다음 달에는 이런 걸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런 놀이를 한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인식할 수 있게 놀이 이야기라는 걸 보내드리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가 유아반 상담할 때 상담은 제가 다 하거든요. 전화 통화는 아마 저랑 제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게 프로그램 뭐 하나요? 여기는 뭐가 다른가요? 라는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기본은 놀이예요. 기본을 놀이를 얼마나 질적으로 충족하고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노느냐,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놀이를 얼마나 재밌게 확장시키느냐인데, 사실 연령별로 이 확장을 시켜야 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0세, 이제 2세 같은 경우에는 오감놀이라고 해서 만져보고 막 찢어보고 던져보고 이런 걸 좋아할 나이에요. 그래서 교구 같은 것도 넣어주면 바구니 막 맨날 다 엎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재미라서 아이들은 담고 엎고 담고 엎고 쌓고 부시고 이런 게 놀이라서 저희가 이제 2세는 오감놀이를 진행할 거고 3세는 퍼너트라고 해서 미술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4세는 자연교육이라고 해서 목공놀이도 있고 아이들 텃밭 활동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부분. 그다음에 5세에서 7세는 요번에 새로 들어오는 건데, 제가 이제 5세, 7세는 그 생각주머니를 넓힐 수 있게 프로젝트형 수업을 저희가 조금 가미를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 맞춰서 아이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를 보면, 여기 무슨 나라예요? 라고 맞힐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5세에서 7세 아이들은 한글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더러닝이라는 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음, 자, 적응 기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거예요. 적응 기간은 3월 4일부터 진행을 해서 저희가 3월이 7일까지 있죠. 첫 주차가 4일에서 7일까지는 적응 기간이라고 일단 기본으로 보시면 되는데 요 단계를 거칠 거예요. 양육자랑 함께 해요. 헤어져요. 선생님과 친해져요. 그래서 우리 원이 다른 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첫날부터 갑자기 어, 누구야, 왔어? 이러면서 어떤 오버적인 액션? 이런 것들은 제가 정말 지향하는 부분이거든요. 아이들 놀래요. 처음에는 반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건 성향이에요. 사람이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즐겁게 맞이해주는 친구도 있지만, 어, 조금 나는 아이 성향이야. 이 성향과 아이 성향 있잖아요. 아이 성향이야, 내성적이야. 그러면, 나 좀 부담스러운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너무, 반가워! 이러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부분들은 지양하자. 그거는 아이들에게 항상 그런 솔톤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친구, 안 좋아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천천히 친해지자, 적응하자. 같이 어, 뭐랄까요. 생활을 1년을 같이 하니까 1년 동안 같이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이렇게 조심스럽게 같이 친해지자 이런 게 제 생각이라서 사실 적응 기간도 조금 길게 갖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맞벌이 하시고 정말 우리 아이랑 입실 같이 해서 오랫동안 할 수 없고 뭐
분절해서 시간을 너무 짧게 아이가 다니면 너무 길어져서 힘들어요. 이러실 수 있는데, 아이마다 다 달라요. 첫날부터 엄마 안녕? 하고 노는 친구가 있고, 어, 한 달이 걸렸는데, 그 뒤로는 어린이집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뭐, 6개월 동안 오전만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 세계가 정말 몇 수십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적응이라는 이런 둘레의 아이들의 사회생활의 첫 시작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3월 4일에서 5일은, 어, 2세에서 4세, 그러니까, 예해, 별솔, 요기 반까지는, 그러니까 애기들이죠. 애기들까지는 부모 동반 입실이 가능하고요. 5살부터는 사실 부부 동반이래. 부모 동반? 부모 동반 입실 같은 경우에 이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오히려 더 잘 알아서 안 헤어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내일 선생님들이 조금 설명을 해주실 건데 어쨌든 영화반은 한 이틀 정도는 같이 입실해서 한 11시 정도까지 놀이를 하다가 이 선생님들 얼굴도 익히고 교실도 익히고 뭐 이렇게 친구들 얼굴도 익히고 이렇게 하다가 6일부터 분리 시도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재원생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는데 재원생도 똑같아요. 재원생 중에서도 마치 새로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내가 오늘 처음 어린이집에 온 것처럼 갑자기 막 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 바뀌었다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마다 다르니까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는데 재원생은 일반적으로 풀로 그냥 원래 시간대로 다 보육이 된다라고 보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의 컨디션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되고 등원을 비슷한 시간에 해야 돼요. 등원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적어도 한 9시 반? 예, 9시 반, 10시까지는 저희가 끝차 들어오는 시간이 한 9시 45분, 50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9시 반 정도까지는 아이가 와야지 좀 친구들하고 놀이도 하고 이렇게 지낼 수가 있는데 10시 반, 11시 이렇게 오게 되면 놀이 시간이라는 게 오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흐름도 깨지고 그러면 어린이집 오기 싫어 그러면 엄마 이제 걱정하죠. 어린이집에 누가 친구가 불편하게 하니? 선생님이랑 안 맞니? 뭐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컨디션 조절이에요. 아이들이 같은 시간대에 등원을 하고 같은 시간대에 잠을 자고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오늘부터. 예,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석을 최소화하는 거. 2, 3일 다녔는데, 피곤하대. 아직은, 육아휴직도 하고 있고 집에 있어서 애들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어리니까. 오늘 하루 쉴게요. 적응 기간에 그래 버리시면 적응을 무한대로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최소화하는 게 좋고요.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책자를 제가 내일 나눠드릴 건데, 그걸 보면서, 무슨 행사도 한대, 뭐, 물놀이도 한대, 이런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이가, 아, 어린이집은 재밌는 곳이구나. 엄마랑 헤어져서 슬픈 곳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재원생은 이제 잘 다니고 있으니까 별로 뭐 그럴 거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원생도 친구들도 바뀌잖아요. 왜냐면 신입 원화들도 생기고 반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저희가 이제 브로셔인데 요게 이제 거의 없어요. 한 10장 남았나? 그래서 이거를 내일 못 나눠드려서 제가 여기다가 실어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교육 4가지 요거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행사 모습이에요. 행사 이렇게 진행된다. 제가 행사를 항상 상담 때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어린이집 보면 막 이런, 뭐, 요즘에 인스타에 보니까 막 선생님들이 뽀글이, 저기 가발 쓰고 막, 랄랄인가요? 막 막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면서 그런 이벤트성을 많이 하던데 사실 그거 부모님이 더 즐겁고 잠깐 재밌다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 최고다라는 것들도 있지만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즐겁자고 하는 거지만
애초에는 놀이를 했을 때 그 놀이를 확장시키고 제일 재밌게 완성하는 어떤 결과물 같은 마지막 시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참여를 하고 아이들이 즐거운 거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요즘 사실 이벤트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이 이걸 기획을 항상 하고 저랑 상의하고 엄청나게 많이 찾아본 다음에 이거를 한 달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는 정말 자부합니다. 애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학습도 매한가지예요. 현장학습도, 어, 그냥 갔다가 딱, 나 여기 왔다 갔어. 이렇게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가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곳. 그런 곳을 가는 게 제가 가장 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학습 갈 때도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부모님들 요청으로 봄, 가을 도시락을 쌌었거든요. 봄, 가을 소풍에 도시락 준비해 주세요라고 했었는데 좋은 점도 있고 좀 바쁘신 분들은 좀 어려움도 있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직 계획을 확실하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추억 삼아 우리 아이한테 엄마가 싸준 도시락 먹어볼 수 있는 기회 주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나머지 현장 왔을 때는 어린이집에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역 특성상 그렇게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여러 군데를 해봤는데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 먹고 잘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쁜 것보다. 잘 먹는 게 이제 꼬마김밥을 잘 먹어요. 그래서 꼬마김밥을 좀 저희가 자주 조금 제공을 하는 편인데 또 새로운 곳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어쨌든 도시락, 간식, 물 저희가 현장 왔을 때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옷, 신발 이런 것들만 챙겨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를 착하게 해서 제가 다른 걸 누를 뻔했네요. 자, 이제 생활 안내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생활 안내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아이들 음성이 들리시진 않나요? 아이들이 이제 간식 시간이 시작돼서 제가 식당 앞에 원장실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소리가 안 들리실 수 있어서 애기들 소리 때문에. 혹시 시끄럽게 아이들 소리가 들리면 저한테 채팅창에 조금 남겨주시면 제가 조정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OT를 할 때마다 정말 너무, 어, 아쉽다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많이 놓치시고, 나중에 가서 어린이집하고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한테 아니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솔직히 저는 그래요. 안 되는 거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 중심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 부모님, 그 다음 선생님, 이렇게 모두가 같이 잘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조율해서 잘 가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을, 네, 잘, 이야기하기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래도 저희하고 상의해 주시면 최대한 함께 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 안내가 중요한 이유는 저희 어린이집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먼저, 이제 내일 방문하시면 제가 지금 쭉 안내드리는 내용이 이렇게 썸머리가 되어 있는 거하고 운영 안내 책자하고 서류하고 아이들 이제 써서 내셔야 되는 부분들 이런 거 준비해서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글로 설명을 해도 놓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신입원화 부모님들 해당하시는 부분인데요.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11일 이상 아이가 등원을 해야 해요. 만약에 11일 이상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 부모님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출석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질병이나 가족여행, 뭐 경조사 이런 부분들로 출석 일수가 부족한 경우가 생기면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어린이집하고 좀 상의를 해주시면 거의 출석을 제가 어,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저희 선생님들이 종이를 이렇게 제 원장실 앞에 붙여놓고 누구누구가 왔고 누구누구가 어떤 일 때문에 못 왔고 이런 것들 적어놔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또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꼭 얘기를 같이 해주시면 저랑 같이 조율을 해서 네, 최대한 부모님이 이렇게 불편함 없게 보험료 지원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결 시스템이라는 거를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왜 하냐? 저희가 이제 그 고용료 무상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결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이 오지 않는데 뭐 불합리하게 이렇게 받는 어린이집들 이런 것들 관리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제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됐고 부모님들도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원숭이 태그라는 거를 개인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파손되지 않도록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1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저희 원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아이가 간식 시간에 등원을 했어요. 근데 식당에서 먹는 연령이에요. 그러면 식당을 들어갈 때 등원이 찍혔죠? 근데 교실을 가니라고 그 앞을 지나가면 또 하원이 찍혀요. 하원을 한 게 아닌데. 그리고 진짜 하원을 하는 4시 이후에 뭐 그런 시간대에 다시 한번 정정이 돼서 하원이 찍힙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신입 부모님들은 뭐지? 난 데리러 안 갔는데 우리 아이가 왜 하원을 했지? 하고 놀라셔서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원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어머님 저희가 이제 그 시트에 카시트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카시트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아이한테 딱 조여서 하지 않으면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방을 다 탈착을 해요. 아시는 분 계시죠? 재원생 부모님들. 그래서 가방을 미리 선생님들이 아이가 나오기 전에, 교실에서 아이가 나오기 전에 가방을 먼저 쭉 갖다 놔요. 왜냐면 아이도 챙겨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갖다 놔요. 그러면 하이패스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이는 하원을 하지 않았는데 한 3시 10분, 15분 되면 벌써 찍혀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3시 10분에 출발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아무리 빨라봐야 3시 25분 그 정도면은 버스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해서도 이제 출석이 찍힐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실제 아이가 탑승하는 시간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임어나 부모님들은 제일 중요한 게 보육료 전환 신청을 정부24에서 하셔야 되는데 무슨 날짜로, 며칠로 하냐? 3월 1일자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3월 4일부터 다녀도 3월에 대한 모든 보육료를 지원을 받으려면 3월 1일자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환 신청을 미리 2월 말 정도에 그게 열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부24나 뭐 행복지원센터 이런 데 가셔가지고 그 전환 신청을 하시는데 며칠? 3월 1일자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학 서류하고 준비물은 저희가 준비물은 내일 안내를 드릴 거고 입학 서류도 내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작성하시고 하셔서 2월 27일까지 어린이집으로 가져다 주셔야 돼요. 준비물하고 같이. 3월 4일에 아이들을 만날 때는 정말 아이들 맞이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없거든요. 막 원에 처음 왔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신입 원아들이 들어오면서 울고 있으면 재원생들도 괜히 기분이 이렇게 돼요. 괜히 엄마 더 보고 싶고 그래서 아이들 챙기는데 성의를 다할 수 있도록 서류하고 준비물은 2월 27일까지 어린이집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방하고 출결 태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 달에 나눠드릴 거예요. 적응 기간 정도에 해서 나눠드릴 거라서 어, 최대한 첫날에 나눠드릴 예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방하고 출결 태그는 이제 신청을 내일 각 교실에서 해주시면 되고 작년에 저희가 물려받기를 했었어요. 근데 물려받기가 올해도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물려받기를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수료하거나 졸업해서 나가는 친구들이 그 가방을 어린이집에 기증을 하면 저희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어머님들은 원래 기존에 구입하는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게 가방을 구입을 하시면 이 가방 구입 가격을 좋은 곳에 기부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올해는 수료하고 졸업해서 나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조금 선생님들하고 검토를 해보고 진행이 되게 되면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요거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 알레르기인데요. 식품 알레르기는 이제
저희가 조사표에 이제 어머님이 쓰시는 서류에도 중요하게 적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임의로, 얘가 조금 건조한 피부고 아토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요건 안 먹였으면 좋겠어요. 대체식 주세요. 요거는 불가합니다. 정말 아이가 먹었을 때 위험한 것은 알레르기로 판정이 돼 있는 부분, 아니면 혹은 내 경험에 알레르기로 검사를 하진 않았지만 우리 아이가 땅콩을 먹었더니 굉장히 도드라기가 많이 나고 위험했어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 경우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는 대체식을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장보육 신청 방법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영아반 친구들은 그 보육료 자격을 기본 보육이 아니라 연장 보육으로 신청을 하신 후에 어린이집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그것이 이제 반 인원으로 들어갔을 때 연장 보육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신청서를 내고 그 인원 안에 들어갔을 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전 신청서 제출하고 어린이집 승인 후에 이용할 수 있다.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저 안 되는데 오늘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급한 일이실 때는 제가 통화했을 때 알잖아요. 예, 그럴 때는 제가 최대한 선생님들한테 양해 구해서 조금 인원이 넘어가더라도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너무 잦은 경우에는 좀 저희도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서로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특별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특별활동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특별활동비는 그리고 교재비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필복류비로 받을 수가 원래 있었는데 충청남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은 지원을 받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 어린이집은 특별활동을 하는 4살부터 7살까지는 특별활동비에 모두 소진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현장학습비하고 행사비만 수납을 합니다. 그러면 영화반, 뭐, 2세, 3세 친구들은 사실 현장학습이나 행사 이런 거 그렇게 자주 나가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나오는 돈은 특별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구를 구입해서 주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개별 교구 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장학습비와 현장학습비로 이용을 합니다. 행사비까지는 좀 저희가 어려운 게 행사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피복류에 관련된 부분은 내일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특별활동은 22년생 4살부터 진행을 하고요. 4살하고 5살, 7살이 조금 달라요. 4살은 영어, 오감, 스리트니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살하고 7살은 영어, 그 다음에 음악, 그리고 음악 중에서 6, 7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우쿨렐레, 음계 연습도 해요. 이제 학교 갈 준비도 조금 해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배우고, 트니트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작년엔 저희가 발레를 했었는데, 선생님하고 시간이 이게 좀 잘 안 맞아서 너무 아쉽게도, 올해는 그렇지만 아니, 좋은, 예, 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5, 6, 7세는 영어, 음악, 트니트니, 이제 체육, 그 다음에 태권도, 요렇게 들어간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 남겨주셔도 돼요. 그리고 마우스가 어디 갔을까요? 예, 여기네. 그 다음에 영유아 건강검진하고 예방접종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다른 어린이집처럼 서류를 다 받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육통합 시스템이라는 곳에 아이들을 등록을 하면 아이들에 관련된 거를 다 받을 수 있는 어떤 동의를 어머님들 서류에 이렇게 동의 체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 떠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건강검진이 안 뜨네. 원래 받아야 되는 시기인데 안 뜨네. 그러면 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시스템 상의 오류라서 이게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병원에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서류로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단 아이가 입소하기 전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필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시기가 좀 남아서 우리 아이 중간에 한 5, 6월에 검사해야 되는데 그때 해도 돼요? 됩니다. 되는데 잊지 말고 해주세요. 올해도 제가 조금 체크를 늦게 했더니 너무 많은 친구들이 안 해가지고 실이 다 지나서 막 금액을 내고 건강검진을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시고 예방접종도 동일합니다. 예방접종도 저희가 서류 안 받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잘 챙겨서 예방접종 해주시면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일.
생일 관련해서 좀 궁금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남겨놨는데요. 저희 어린이집은 생일 파티를 각 반에서 그 아이의 생일날 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날 생일날 행사나 현장학습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당겨서 하는 거를 부모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지만, 그날 생일 파티를 하는 거를 주로 하고, 그 반 아이들이 밥 먹고 조금씩 나눠 먹을 수 있게 케이크 하나, 작은 거 하나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케이크로 이제 생일 파티를 하는데, 뭐 요즘에 친구들 선물해주고 싶어요 해서 막 구디백도 가져오시고 음료수 막 선생님들 선물 막 이런 거 주시는데, 저희 만약에 그런 거 보내주셔도 책상에는 올리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게 서로 경쟁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근데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너가 태어난 날에 대해서 정말 축하해라는 의미로 생일 파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생일상 간략하게 저희가 차려놓고 할 거라서 생일 케이크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디백 같은 거 받았을 때 감사의 의미로 자꾸 답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서로 부모님들도 불편하시고 저희도 이제 조금 난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서로 그런 마음들은 아이들이 그림 한 장, 글씨 하나로 서로 축하해 하는 마음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차량 운행 관련해서요. 저희가 차량을 지입을 한 대를 하고 어린이집 차량을 하고 두 대를 운영을 했었는데, 지입 차량의 하원버스에 아이가 한 명을 타고 나가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한 명, 세 명. 근데 그 지입 차량은 한 달이면 300이 넘는 금액을 줘야 하고, 그 부담은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만한 금액을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건데 쓰지 못하고 계속 그런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차량을 저희 어린이집 차량 한 대로 운영을 할 거고요. 8시 반부터 해서 이제 내일 차량 코스표를 알려드릴 건데, 구마 대실 금암동을 먼저 갔다가 해미를 이렇게 오고, 그래서 만약에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이제 아직 결성을 안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통해서 의견이 모아지거나 부모님들이 요청이 있으시면 하반기에는 뭐 이거를 순서를 조금 바꾼다던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차를 가지고 두 코스를 나눠서 타는 걸로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찬양 선생님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재원생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딸기 선생님일걸요? 왜 이름을 나한테 안 알려주신지 모르겠지만 야간연장 선생님께서 이제 아침에도 출근하셔서 차량 운행을 같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담임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을 할 때 제가 내일 이제 각 반에 이렇게 코스표 안내해 드릴 건데, 거기에 적혀 있는 시간은 그 차가 그 장소에 도착을 해서 출발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뭐 8시 20분으로 안내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20분으로 안내를 받았다 그러면 늦어도 한 18분 정도에 나와 계셔서 아이들이 도착하는 대로 조금 아기가 타고, 이게 벨트하고 이런 것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맞춘 시간에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조금 해주시면 차가 밀리지 않고 막 너무 급하지 않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량 핸드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개의 핸드폰이 지금은 현재는 있는데, 이제 요거는 다시 제가 키즈노트로 2월 말에 신입 부모님들 초대해드리고 하는 그때 공지로 다시 안내를 드릴게요. 폰도 이제 변경을 해야 돼서 차량 핸드폰은 왜 안내를 드리냐? 저희 선생님들은 핸드폰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유하지 않아요. 부모님들께 알려드리지 않아요. 급한 상황일 때도 퇴근 후에는 저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열람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차량에서 필요한 경우에 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차량 핸드폰, 공용 핸드폰을 사용을 하게 되고, 차량 핸드폰,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타야 되는 시간이 뭐 한 2,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갑자기 데려다 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럼 차량 폰으로 연락을 주시는 게 더 빨리 연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차량폰이 이제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즈노트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키즈노트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유아반 같은 경우는 한 2, 3회, 그리고 영화반 같은 경우는 매일 이렇게 우리 아이들 생활 모습을 사진하고 글하고 이렇게 남겨드리고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잘 다니게 되면, 비슷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퀴즈노트를 남기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남겨드린다는 약속은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 아이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모습이 발견이 됐고, 이런 거는 부모님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하는 부분들은 퀴즈노트를 열심히 남겨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투약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1회 분량으로 소분해서 가루약 같은 경우에 타가지고, 애기 이름 정확히 쓰고, 용량 맞춰서, 그 퀴즈노트에 투약 의뢰서를 쓰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미리수도 정확하게 해서, 먹는 시간도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남겨주셔야지 투약을 할 수가 있고요. 10시 이전에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한 10시 정도 되면 애기들 다 와요.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집에 한 아이들이 한 10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약을 한 4, 5명을 먹여야 돼요. 그럼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애도 봐야 되고, 약도 챙겨야 되고, 준비물도 챙겨야 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같이 놀고, 그쵸? 근데 아이들이 오기 조금 전에 챙겨볼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0시 이전에 투약을 해서 조금 작성을 미리 해주시고, 투약을 해서가 없으면 투약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위급해서 잘 먹었어야 되는 약인데, 시간 맞춰 잘 먹었어야 되는 약인데, 못 먹어서 아이가 불편을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또 같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약텀. 우리 아이들 최소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주 짧아야 4시간이거든요. 근데 막 아침약 먹여주세요, 점심약 먹여주세요, 저녁약 먹여주세요, 막 이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되도록이면 점심약 한 번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약사고라는 거를 경험을 하면 굉장히 진짜 너무 무섭거든요. 약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쩔 때는 정말 놓칠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투약은 저희도 되게 조심스럽고 신경 쓰는 부분이니까 투약 간격 잘 보셔서 1회 정도만 어린이집에서 투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양제, 한약 투약 안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 아이가 아침 저녁으로만 약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침약을 먹고 오면 애들이 항생제가 거의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되게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변이 좀 안 좋다던가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돼서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알림장으로 오늘은 아침약을 먹고 갔어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주시면 우리 아이 원생활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구급약이 잘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폐혈제 같은 경우에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열이 나면 무조건 연락을 드립니다, 사실. 어, 혈제 먹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 감기일 수도 있고. 근데 저희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열이 난다는 거는 신호거든요.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병원을 가보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아무 일이 아니면 너무 좋겠지만 혹여나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이 나는 부분들은 반드시 저희가 전화를 드린다는 거. 그래서 바로 귀가 조치해서 이제 병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이 갑자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아이가 막 열이 펄펄 끓는데 엄마는 뭐 서울에 가 계신다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어머님하고 동의를 구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약을 투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될 거고. 귀가 동의서. 귀가 동의서는 뭐냐면 어 저희가 내일 입소서를 드리는 거에 귀가하는 방법 사무소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기거하는 방법을 이렇게 적는 게 있는데 그 외에 갑자기 뭐 삼촌이 온다거나 옆집 언니가 아기를 픽업을 받아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적어주셔야 돼요.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뭐 성함 확인하고 전화번호 확인하고 이런 다음에 아이를 인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가동의서도 좀 잘 써주셔야 되고요. 아이들 귀가할 때 간혹 가다가 뭐 초등학생들 방학하고 하면은 애기 커서 괜찮아요. 손 잡고 들어오면 돼요. 제가 위에서 보고 있어요. 절대 저희가 차량에서 인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안 되고 미성년자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학습 기간 안내를 드릴게요. 내일 날짜는 정확히 적혀 있는 건 제가 드릴 건데 8월 4일에서 8월 8일, 그다음에 2월 23일에서 2월 27일 이제 2번 저희가 진행이 될 거고 이 기간에는 뭐 공사가 진행된다거나 교구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할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통합 보육이 저희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반이나 2달 전에 수요조사해서 혹시나 긴급보육 필요한 친구들 수요조사해서 선생님들 출근표 작성하고 뭐 이렇게 반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근데 미리 제가 날짜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날짜에 사실 친구들이 다 안 오는 경우가 있다 보면 아이가 막 어린이집 오기 싫어하고 이런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우리 집의 상황에 맞춰서 아이와 상의해서 그 기간에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수요조사에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어머님이 혹시 협조가 되신다고 하면 아버님이 되신다고 하면 가정에서 같이 보내는 것도 네, 그렇게 조금 부탁을 드리려고 미리 안내를 드릴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 휴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갑니다. 적응이 어느 정도 끝나고 아이들이 조금 안정이 됐다 싶으면 수시로 가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상시대체교사 선생님이 계세요. 원에 상주에 계시는 그 선생님이 배치가 되고 2차적으로는 면접을 받지만 비정규로 저희 원에 수시로 오셔서 대체교사를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임용 대체교사로 오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대체교사가 있고 네 번째, 정말 선생님이 부득이하게 갑자기 아프거나 정말 써야 되는 경우인데 대체교사가 진짜 안 구해진다 할 때는 보조 선생님들이 담임교사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휴가가 진행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드렸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네, 거의 1시간 정도가 됐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내는 동안에 사실 제 중심에는 항상 아이가 먼저입니다. 부모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아이가 먼저예요. 우리가 성인으로서 보호해야 되고 함께 키워나가야 되는 게 아이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그곳에 두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고 각 가정이 다 다르고 우리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 다르다 보면 내 맘에 들지 않고 불편한 부분이 있고 나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저랑 상의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면 수정할 것이고 또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또 협의해서 또 조율할 것이고 또 만약에 부득이하게 정말 안 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명백히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저랑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아이가 원에 다니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항을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아이에게 불합리한 게 가지 않을까? 부모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 저도 성인이라 처음에 들으면,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하셨나 하고 서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가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아이를 위한 일이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한 일이라면, 열흘이고 20일이고 고민하고 몰두해서 정말 제일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할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나름대로는 정리해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궁금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시면 저희에게 또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내일 우리 친구들 없이 부모님들 중에 한 분만 오셔서 4시 반에 저희 어린이집 방문해 주시면 선생님들과 인사 나누고 이제 교실도 한번 둘러보시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이 주차장이 조금 협소해요. 그래서 인근의 감성체험장 앞쪽에 마을에 보면 조금 도로변이 넓고 흰색 선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데는 주차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 어르신들께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쪽 집 앞쪽으로 이렇게 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차해 주시면 되고 내일 뵙고 또 못다한 이야기, 오늘 전화 한 시간 하고 나서, 만나서 얘기하자 하는 것 같지만, 네, 못다 나오는 얘기는 내일 또 만나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참여하시고 내일 못 오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담임 선생님이나 뭐 친구들 관계 이런 거 궁금하셔도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제가 내일 이제 만나 뵙고 또 말씀드리고 못 오시는 분들은 서류랑 해서 우편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준비물이 궁금하실 텐데 그것도 내일 안내드릴게요. 예, 부족한 부분 내일 함께 하시도록 할게요. 오늘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차 한 잔. 아, 감사해요. 나중에 어머니 같이 해요, 차 한 잔을. 고맙습니다. 제 방이 되게 더워요, 지금. 그래서 제가 삐질삐질 땀이 났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네, 여보세요.